여러분, 서울 잠실 일대에서 이어진 선거 관련 집회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표 과정과 선거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항해 집회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사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스탄 교수가 있었습니다. 모스탄 교수는 무대에 올라 이번 선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만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총알이 아닌 투표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이번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거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목받은 것은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특정 정치 세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 곳곳에는 자발적 시민 집회라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과거 정치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며 집회의 성격을 사실상 정치 집회로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준석 의원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영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이준석 의원을 향해 강한 야유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왔느냐? 돌아가라.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집회가 특정 정치 세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의 돌발 행동일 뿐 전체 집회의 성격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예배 형식의 행사와 찬송가가 이어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결국 정체성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종교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장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전 대표와 일부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갑론을 박이 이어졌습니다. 시민 집회인가? 정치 집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성격의 집회인가?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편 또 다른 화제가 등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일부가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언급하며 뜻밖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온라인에는 잠실 인근 스타벅스 선결제를 요청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참정권을 지키러 나왔는데 커피 한 잔 부탁한다. 잠실에 사람이 많다. 선결제 가능하냐.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장난 섞인 댓글이라는 시각도 있었고 유명인을 향한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 사이 정치권에서는 재선거 논란까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재선거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선거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재투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견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선거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방식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지지자들은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옹호했습니다. 정치권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패배한 진영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2030 세대 이탈, 부동산 문제, 중도층 변화, 캠프 전략 실패, 후보, 이미지 관리 문제, 수많은 원인이 거론됐습니다. 방송과 신문 칼럼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선거 전략 실패를 지적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민심 변화가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생활 문제와 부동산 부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상대 진영에서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선거가 끝났지만 정치권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당대회, 당권 경쟁, 차기 대선 구도, 모든 것이 이번 선거 결과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선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치권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앞으로 이어질 후폭풍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